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혈액순환을 위한 영양제 오메가3 고르는 법에 대해서 심장은 우리 몸속의 범프 역할을 합니다. 몸의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면 조직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사용한 후에 모품으로 혈액에 실어서 다시 심장으로 보냅니다. 심장은 이산화탄소는 폐로 보내서 날숨으로 배출하고 암모니아는 간으로 보내서 요소로 전환한 후에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혈액의 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 손발 차가움, 부종 등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액의 통로인 혈관이 막힘이 없어야 순환도 잘 됩니다. 비타민 B1, B6, B12 함유 고함량 종합 영양제. 손발이 저린 경우는 신경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신경세포를 위한 비타민 B1, B6, 비타민 B12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 생성을 돕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말초 신경전달뿐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에도 중요해서 두뇌 기능과 또 인지력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6는 부족할 경우에 피부질환, 신경장애나 빈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레보도파 복용자는 비타민 B6 과량 복용을 주의합니다. 하면 B12는 B6와 함께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적혈과 합성, 말초, 신경장애에만 쓰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만 다량 포함한 종합 영양제는 근면에는 목결리, 어깨도, 오십견, 근육통, 신경통, 손발저림 등이 특화되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메가3는 EPA, DH 지방산으로 주로 생선에서 추출한 건데 미리감이 다양하죠. 오메가3 영양제는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에 주의해야 됩니다. 산패 유통기간을 보고 또 은행의 추출물인데 은행의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말초, 동맥, 순환장애, 기억력 감퇴, 인지저하, 감각, 신경질환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초, 동맥, 순환장애를 개선한다는 은행의 추출물은 손발 등 또 우리 몸 끝쪽에 분포한 말초, 동맥의 순환을 도와서 손발저림이나 냉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단 아스피린과 같은 것을 또 이렇게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마그네슘은 사실 채소나 견과류를 잘 챙기고 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부족한 경우가 드물었던 영양소인데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그래서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약 50에서 60%가 뼈나 치아에 나머지 40%는 근육이나 뇌나 신경에 존재하는데 생체 내에서 3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효소에서 조효소로 작용해서 에너지 생성과 해당 과정 등의 당대사, 단백질 합성, 혈당 조절, 혈압 조절, 근육 및 신경 기능 등의 반응에도 참여합니다. 또 혈관의 확장을 도와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혈관의 수축 억제 또 근육의 움직임에도 관여합니다. 눈 밑 떨림, 다리 저림 증상, 순환장애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280mg 이상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자, 산패도는 이 오메가3는 특히 산패도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포스라든가 이런 구드 같은 이런 인증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고함량, 고순도를 확인하고 고함량, 고순도 아주 중요한 것을 했네요. 그리고 EPA, DH 합이 1000mg이 아니라 실제 캡슐 무게를 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EPA, DH의 합이 그 어떤 전체 양에서 EPA, DH 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그래서 이게 바다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KD 바하마사에서는 오메가3 특허 공급을 통해서 믿을만한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 포장에서 이 회사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오메가3는 EPA, DHA 합으로 하루 1, 2g을 보충하도록 권하는데 실제 온라인 제품들은 이 합이 600mg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제품들은 거의 600mg 수준에서 아래 위로 그냥 뭐 더 적은 걸 뭐 250, 300도 있고 700, 800 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900 이상을 추천드린다. 주의할 것은 제품 전면에 캡슐이 1000mg 31분이라고 써 있는 것은 EPA와 DHA 합이 1000mg이 아니라 실제 캡슐 무게를 적어두는 것이 이렇게 살짝 그냥 상술적으로 캡슐 1000mg 30을 1000mg 30분이라고 실제 그 EPA, DHA 합이 아는 것을 그냥 뒷면 영양정보란에 EPA, DHA 합이 1000mg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른쪽 제품의 경우에는 전면에는 1000mg이라고 써 있지만 뒷면의 영양정보란에는 실제는 EPA, DHA 합으로 610mg이 들어있고 순들한 한 캡슐에 얼마나 많은 EPA, DHA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뜻하는데 제품의 EPA, DHA 합이 적힌 양을 이 캡슐의 양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의 제품은 EPA, DHA 합이 610mg이고 한 캡슐이 1000mg이니 순도는 61%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도 순도가 7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단 90% 이상의 초고순도 제품은 용량 표시가 또 가짜일 경우가 있으니 너무 높은 또 고순도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네요. 어쨌든 나는 순도가 EPA, DHA 합이 1650 정도의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고 잘 안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평소 건강관리에 RTG형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오메가3는 RTG입니다. RTG형은 위장성이가 적고 흡수율, 생체 이용률을 높인 제품입니다. 글리세린이나 에탄올 뼈대에 불포 지방산이 붙는 형태에 따라서 Tg형, E형, RTG형으로 나뉜다 했어요. 오메가3가 자연상태 그대로인 글리세롤 지방산이 붙어 있는 형태, 오메가3 개발 초기에 이 형태로 많이 판매되었으나 순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한 것이 에탄올에 불포 지방산이 붙은 E형이다. 고순도이지만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는 또 단점이 있고, 보통 오메가3를 생각하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만 생각하시는데 오메가3 제품 중에서 오마코, 뉴마코 등의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진료 후에 처방전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E형으로 고중성 지방혈증으로 진단 후에 보험 적용도 된다. 이런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네요. 뼈 건강을 위한 영양제 칼마디 고르는 법이다. 뼈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여러 무기질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MBK, 밀크 베이지 프로테인,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MBP는 유청이 포함된 미량 단백질 혼합물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이 기능성은 유단백 추출물로서 하루에 40mg 먹어야 가능합니다. 이 양은 실제 우유로는 하루에 26리터나 마셔야 충족되는 양이라고 하니 영양제 보충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MBP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많은 편으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조골세포의 증식은 촉진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억제해서 골밀도를 높여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 밀크 베이지 프로테인 이런 게 있네요. 자, 유청 단백질에서 유래된 MBP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알레르기 문제 같은 것에 칼슘은
우리 몸의 칼슘은 대부분 뼈와 치아에 존재합니다. 칼슘은 뼈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근육 소처, 이완, 심장박동 조절, 아세틸콜린의 합성, 신경 활성화, 혈액 응고 인자, 효소의 활성화, 세포막 투과성 조절, 정신신경계 작용 등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에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지만 단독으로 하지 말고 마그네슘, 비타민 K2를 같이 드세요. 근데 이 같이 들 수 있는 기능성으로 제조해서 만들어진 또 의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수준이 높은 미국 FDA 등등에서 또 최고로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일단 선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칼슘과 함께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흥분을 조절하고 또 칼슘에 대응하며 수축, 근육, 수축, 혈소 반응 지복제, 세포 기능 조절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관여해서 골밀도를 높일 때에도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보통 칼마디 영양제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조합인데 칼슘 보충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 비율은 2:1 혹은 1:1이면 좋을 것이다. 특히 신경 안정을 위해서 눈떨림 등 근육 수축을 막기 위해서 드실 때는 적극 복용이 낫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래 비타민은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되는 비타민이지만 실내 생활 속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고, 영양제에는 비타민 D2와 D3가 쓰이는데 이 중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3가 칼슘 대사의 중요한 물질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뼈 건강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2보다도 D3를 추천한다라고 했네요. 비타민 K2, 칼슘을 많이 먹으면 심장질환이 증가한다고? 칼슘이 몸 안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혈관으로 흡수된 후에 뼈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뼈 저장 단계에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을 막거나 주변 조직에 달라붙어서 석회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K2는 MGK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활성화된 MGK는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이나 조직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MGP, 그러니까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 얘가 또한 비타민 K2는 비타민 D3가 만든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에 침착시켜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D3와 비타민 K2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같이 섭취해야 할 비타민들입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구해서 같이 섭취하든지 아니면 아예 제조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력으로 잘 제조 배합이 되어진 것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조 배합된 것을 활용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또 내가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해외 제품처럼 비타민 K2라고 표시할 수 없어서 바실러스 나토균 농축 분말, 병아리 콩 추출 분말 같은 성분 표시가 비타민 K2를 의미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 K2라는 것이 바실러스 나토균 농축 분말, 병아리 콩 추출 분말 등등의 어떤 유산균 역할을 하는 의미를 표기했네요. 비타민 K1은 K, 시금치 등에 들어있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고, 혈액 응고 부분, 또 혈액은 응고하는 어떤 성분과 또 묽게 하는 성분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타민 K2는 주로 소금과 같은 동물성 음식이나 요구르트, 치즈, 청국장, 나트와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나트나 청국장을 많이 드세요 했네요. 중요한 대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 K2가 활성화되는 데는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이 고갈되면 다양하게 K2가 부족하면 뼈가
칼슘이 참 뼈에 흡착되는 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합적으로도 성분 각각 함량을 살펴보자. 뭐 이 점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누가 이거 다 하겠어요만은 이렇게 약사로서 복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국내 제품 원료의 품질은 비슷합니다. 자신의 위장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더 칼마디, 또 가격이 저렴한 위장장애 발생을 있는 더 칼마디 영양제, 뭐 위장장애가 적고 흡수가 높은 것은 구연산 칼슘, 글루콘산 칼슘, 저산 칼슘 같은 유기산 칼슘, 유기산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을 많이 쓰는데 사실 킬레이트형이나 유기산 형태의 마그네슘이 흡수나 위장장애에 좋지만 국내 대부분은 산화 마그네슘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함부로 그냥 국내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을 쓴 것으로 하면 흡수가 같이 먹어줘도 어렵겠죠. 그래서 유기산 형태, 킬레이터형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될 것이다. 그렇군요.